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경란입니다. 왜 사느냐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굳이 묻지 마시게. 사람 사는 일에 무슨 법칙이 있고 삶에 무슨 공식이라도 있다던가. 그냥 세상이 좋으니 순응하며 사는 것이지. 법정 스님의 인생 묻지 마시게 중에 앞부분입니다. 스님은요, 중간 부분에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우리가 100년을 살겠나, 1000년을 살겠나, 한 푼이라도 더 가지려 발버둥쳐 가져본들, 한치라도 더 높이 오르려 안간힘을 써서 올라본들, 인생은 일장춘몽. 스님은 욕심내지 말라는 뜻으로 이런 노래를 불렀는데요. 오늘 소개할 책이 바로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오늘 만나보실 책은요, 한국 고전소설의 백미라고 할 수 있죠. 서포 김만중의 구운몽입니다. 소리로 만나는 책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을 김경란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봅니다. 음력으로 4월 8일은 다들 알다시피 부처님 오신 날이죠. 우리 문학에서도 불교와 관련된 책들이 많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구운몽은 불교인 듯 하면서 도교에 가깝고 또 어느 순간 유교를 말하기도 합니다. 구운몽을 지은 서포 김만중은 조선 후기의 문신이자 소설가입니다. 호가 서포죠. 이 소설은 유배를 당했을 때 쓴 소설이라는 기록도 있는데 효성이 지극했던 김만중이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썼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구운몽을 제대로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단편이 아니라 장편입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저희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구운몽의 해설부터 잠깐 들어보고 작품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구운몽을 비롯한 고소설 전문가세요. 연세대학교 설성경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교수님 이 얘기를 들었어요. 이메일 아이디도 구운몽의 주인공 성진을 쓰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왜 그렇게 성진에 유독 또 애착을 갖게 되셨나요? 작가가 진짜 좋은 작품을 만들었고 그 작품의 주인공 성진은 가장 이상적인 인간형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본받자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그만큼 또 구운몽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신 것 같은데 자, 저희가 이제 구운몽을 만나볼 거잖아요. 그 전에 구운몽의 전체적인 내용부터 한번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구운몽은 결국은 그 성진이라는 수도자와 그 수도자를 종교적으로 일깨워 주려고 하는 그 스승 육관대사 이 둘의 관계가 이제 축이 됩니다. 네. 선생은 10년 동안 이 성진을 열심히 건강경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경을 가지고 가르쳤고 그 10년이 마감되는 어느 날 얘기였습니다. 단 하루의 얘기. 네. 네. 낮에 주인공은 동정용왕을 만나고 오는 얘기고 만나고 오다가 팔선녀를 만났네요. 네. 그래서 팔선녀를 만나니 오래간만에 수도하는 스님이 그야말로 예쁜 여성을 그것도 8명이나 한꺼번에 만났으니까 맞네요.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네. 이성에 대한 충격을. 그래서 그동안 차분히 공부하던 생각이 이제 좀 흔들리고 세속적인 욕망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스승이 선생님이 참 좋은 분이에요. 그날 밤 이 성진의 방황, 나도 아름다운 여성과 좀 세속적인 욕망을 누려야 되겠다는 걸 그대로 누리게 해주는 겁니다. 낮에 만났던 8명을
인간 세상에 같이 환생을 해서 진채봉부터 백능파까지 8명의 세속의 인간으로 만들어서 네. 같이 데이트를 하고 부부가 되고 80년 동안 행복을 다 누리면서 해로하는 얘기였습니다. 네. 그런데 나이가 60에 되어서 회감년을 다 하고 보니 또 새로운 욕심이 생겼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은 욕심. 아이고, 그렇죠. 네, 그래서 영원히 살기 위한 과정으로 불교에 귀의를 해서 수도 생활을 하려고 하던 참 선생님이 그 속에 꿈 속에 들어갔어. 그 윤회의 꿈 속에 한쪽은 윤회고 한쪽은 꿈인데 꿈 속에 들어가서 깨워줍니다. 그래서 깨고 나니 잠깐 동안 했던 참선이고 네. 잠깐 동안 꾸었던 꿈이고 자기는 60대 늙은이가 아니라 20대 젊은 수도자 그것도 10년 동안 선생님의 설법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수련을 한 인물.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금강경을 강의를 해줍니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졌어요. 낮에 만났던 그 팔선녀도 이제는 그런 똑같은 꿈을 같이 꿨어요. 꿈속의 데이트를 9명이 같이 한 거죠. 그래서 새로운 신입 제자 팔선녀가 앉고 그동안 배우던 성진을 비롯한 수백 명의 제자 앞에서 육건대에서는 세상에서 참 드물게 보던 위대한 설법을 합니다. 이 금강경 설법을 듣고 제자 9명이 모두 깨달음을 얻게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고국으로 인도로 돌아가고 이 9분은 이 세상에서 많은 중생을 다 제도한 다음에 함께 이 9명이 남녀가 함께 영원한 세계 극락으로 가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줄거리를 들어봐도 굉장히 흥미롭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3부로 나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천상세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이 인간세계, 네. 그 후에 다시 천상세계로 돌아간 후의 네.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여기에서 이 천상 얘기는 복에 따라서 천상 세계도 되고 어느 면에서는 현실 세계도 되고 그 이중적인 그 잣대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작품의 묘미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이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을 기억하면서 지금부터 한국 고전 소설의 백미라고 하는 김만중의 구운몽 만나보겠습니다. 구운몽, 김만중. 천하에 명산 5이 있으니 동쪽은 동악으로 즉 태산이요, 서쪽은 서악으로 화산이요, 남쪽은 남악으로 형산이요, 북쪽은 북악이니 항산이요, 한가운데는 중악으로 숭산이니 이른바 오악이다. 이 명산들 중에서 형산만이 중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다. 당나라 시대에는 서역 천축국을 다녀온 고승 한 분이 형산의 아름다움과 연화봉의 수려함을 잊지 못해 그곳에다 암자를 짓고 대승불법으로서 중생을 인도하였다. 유교 화상이라 하기도 하고 혹 육관대사라고도 불리는 그 화상은 500~600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30여 명만이 불법에 통달해 있었다. 그 가운데 성진이라 하는 중이 약관 20에 3장 경문을 다 익혔으니 그의 총명함과 지혜로움은 모든 제자들 중에서 으뜸이었다. 이에 대사가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르기를, 내가 너무 나이 많고 거동이 불편하여 산문 밖에 나가지 아니한 지가 언 10여 년이나 지났느니라. 헌데 동정호 용왕께서 이곳까지 설법을 들으러 오셨은즉 너희들 가운데
누가 날 대신해서 용궁에 들어가 살해하고 오겠느냐? 대사님, 소자가 비록 불미나오나 용궁에 다녀오겠나이다. 역시 성진이 네가 그래주겠느냐? 대사가 크게 기뻐하며 성진에게 다녀오라고 분부했다. 성진은 대사의 분부를 받고는 7근 가사를 걸친 뒤 육환장을 끌면서 동정호를 향해 떠났다. 동정호에 이르러 물결을 헤치고 수정궁에 들어가니 용왕은 벌써 육관대사의 제자가 온다는 것을 알고서 잔치를 베풀어 성진을 극진히 대접했다. 내 잔 받게나. 아니래옵니다, 용왕님. 소인은 미천하나마 중이었고 술은 소인 같은 중들에겐 금기이옵니다. 알지. 술을 금함이 5가지 계율 가운데 들어있음을 내 어찌 모르리오마는. 과인이 주는 술은 사람을 미치게 하는 인간 세상의 술과는 차 못다르니 한 잔 들어봄이 어떠할꼬. 술이 사람을 미치게 하옵니까? 그럼 이 술은 사람의 기운을 북돋아줄 뿐 마음을 호탕케는 아니하니 스님 사양하지 말지어다. 자, 그럼 소인 용왕님의 후의를 감히 거절할 수 없어. 성질이 연달아 석 잔을 얻어 마신 뒤에 용왕께 하직하고 수정궁을 나섰다. 성진은 바람을 타고 연화봉으로 돌아오다가 산 밑에 이르렀다. 이때 수궁에서 마신 술 때문에 눈앞이 어른거리고 어지러워서 걸음을 뗄 수가 없었다. 스승께서 내가 취한 것을 아시면 얼마나 꾸짖으시리요. 하지만 기분이 왜 이리 구름을 탄 듯 바람에 실린 듯 좋아. 안 되겠어. 정신을 차리고 가야지. 성진이 맑은 물에 목욕하고자 냇가로 내려가 모래 위에 옷을 벗어놓고 낯을 씻는데 문득 향기로운 냄새가 바람에 실려 코를 찔렀다. 이 위에 어떤 꽃이 피어있기에 이리도 신기한 향내가 풍기고, 내 산 위로 올라가 그 꽃을 찾으리라. 성진은 다시 의관을 정지한 후 상류로 올라갔다. 돌다리 위에 앉아있던 팔선녀는 향기를 따라 올라오는 성진과 마주쳤다. 성진이 육환장을 내려놓은 뒤 합장하며 팔선녀에게 말했다. 소승은 연화봉 도승 육관대사의 제자로서이다. 오늘 대사님의 분부로 수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온데 보살님들께서 이 좁은 다리에 앉아 계시니 천안 소승 지나갈 길이 막연하옵니다. 죄송하오나 아름다운 보살님들께서 잠시 길을 비켜주시면 감사하겠나이다. 첩들은 남학 위부인의 시녀들이옵니다. 부인의 명을 받자와 육관 대사께 문안 여쭙고 가던 길에 잠시 이곳에서 쉬고 있는 중이옵니다. 옛부터 예법에 이르기를 길을 가는 데는 남자는 왼쪽, 여자는 오른쪽이라 하였사옵니다. 헌데 이 다리가 좁은 데다 첩들이 먼저 앉았으니 부디 화상께선 다른 길로 가시는 것이 옳을 듯하옵니다. 이 냇물은 그 깊이를 측량할 수 없고 또 다른 길도 없는데 어디로 가라 하시나이까. 그러지 말고
길을 잠깐 열어주소서. 옛날에 달마존자께서는 갈리풀 타고 물을 건넜다 하옵는데 화상께서 진실로 육간대사에 제자를 하시면 돌을 깨치셨을 터인데 어찌 이까진 냇물을 건너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다고 아녀자와 더불어 길을 다투시나이까. 소승이 보살님들의 뜻을 헤아려 보건대 필연코 길값을 받으려고 하민즉 소승에게 다른 보안은 없고 8개의 구슬이 있으니 이것으로 길값을 대신하겠나이다. 복사꽃을 왜 꺾지? 성진이 복사꽃 한 가지를 꺾어 팔선녀에게 던지니 그 꽃이 8개의 구슬이 되어 찬란하게 빛을 내며 그윽한 향기를 풍겼다. 팔선녀가 각기 구슬 1개씩을 받아 쥐고는 성진에게 미소를 보냈다. 그런 후에 즉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니 고운 구름이 되어 사라졌다. 꽃구름이 사라졌구나. 언제 또 뵐 수 있으려나. 저런 여인들과 한번 살아봤으면. 성진이 돌다리 위로 나아가 사방을 둘러보았으나 팔선녀의 자태는 간 곳이 없고 고운 구름이 흩어지며 향기로운 향내도 사라진 후였다. 성진이 팔선녀의 고운 자태를 생각하며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대사께 용궁에 다녀온 일만을 아랜즉 대사는 그가 늦게 돌아왔음을 꾸짖었다. 왜 이리 늦었냐고 묻지를 않느냐? 대사님, 용왕께서 극진히 대접하신지라 박절이 사양할 수가 없어 자연 늦게 돌아왔나이다. 진정 그 이유만이더냐? 그 이유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을 리 없사옵니다. 어허, 사실대로 고하지 못할까? 아니야. 술 마시고 선녀들과 농한 걸 육관 대사님이 알 턱이 없어. 아시면 구중을 하실 테니 감춰야 돼. 바른 대로 고하래도 뭘 고하라는 겐지 소자 억울하옵니다. 죄가 하나 더 추가되는구나. 내 이놈, 네 죄를 알고 있느냐? 미천한 소자가 사구를 섬긴 지 이미 10여 년이 지났으나 그동안 불공불선한 일이 없었사온데 이처럼 꾸짖으시니 영문을 알지 못하겠나이다. 사부께 무엇을 감추오리까마는 진실로 소자의 죄를 알지 못하겠나이다. 내 이놈! 네가 사실을 말하지 아니하니 내가 네 죄를 깨우쳐주리라. 첫째, 행시를 닦는 중이 용궁에 들어가 술을 마셨으니 그 죄 막중하고, 그걸 어떻게... 둘째, 이곳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돌다리 위에서 팔선녀와 더불어 수작이 장황하고 꽃가지를 꺾어 던져 구슬로 희롱하였으며, 셋째, 돌아온 후에도 잘못을 뉘우칠 생각은 않고 세상의 부귀를 꿈꾸며 호탕한 마음으로 열반의 경지를 꺼리고 있으니 이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니라. 이제 넌 더 이상 여기에 머물지 못하리라. 사부님, 실로 소자가 막중한 죄를 저질렀나이다. 하오나 용궁에서 술을 먹은 것은 용왕께 없어 간곡히 권함을 이기지 못해서였고, 돌다리에서 선녀들과 이야기한 것은 길을 빌기 위해서였나이다. 용서하시옵소서. 시끄럽다. 어서 여기를 떠나거라. 소자, 지은 죄가 막중하오나 사부님께서는 벌로서 다스리시어 교훈하시는 게 마땅하거늘 연화 도량을 버리고 어디로 가라 하시나이까. 네가 그토록 원하는 곳으로 나가게 함이니 어찌 더 머물기를 바라느냐? 소자가 원하는 곳은 여기이옵니다.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구나. 팔선녀와 더불어 살아보기를 원하지 않았느냐? 남의 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다니.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게 할 것이니라. 개 아무도 없느냐? 예,
분부 내리시옵소서. 황건 역사를 오라 해라. 황건 역사라면 염라대왕의 사자? 황건 역사님을 왜... 황건 역사에게 이 죄인을 끌고 가 염라대왕께 넘겨주도록 해라. 예. 가자. 알겠사옵니다. 대사님의 뜻이 그러시면 따르겠습니다. 절 봐두시옵소서. 산중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막질 아니하면은 도를 이루지 못할 것이오. 열길 티끌 속에 떨어져 있더라도 근본을 잊지 아니하면은 필경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니라. 네가 이곳으로 돌아오려 하면은 내 친히 데려올 것인즉 너는 의심치 말고 다녀오도록 해라. 성진은 부처님과 대사께 하직 인사를 드리고 사형 사제와 이별한 후 황건 역사를 따라 나섰다. 성진이 황건 역사를 따라 지옥으로 들어가 음혼관, 망향대를 지나 염라대왕 전에 이르니 염라대왕이 성진을 가리키며 물었다. 그대의 몸이 비록 염화봉에 매여 있으나 이름은 지정왕 향안에 있었으리. 신통한 술수로서 천하의 중생을 구제할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무슨 일로 이곳에 오게 되었는가? 소승이 불민하여 스승께 죄를 지어 이곳에 왔으니 처분대로 하시옵소서. 이건 놓으시오! 없다니까요! 이 황간 역사 80점 보기! 아하! 조용히 못할꼬! 남학 선녀들은 어찌하여 이 땅에 오게 된 것이냐? 아니, 저 여인들은 꽃향기? 어머나! 복사꽃으로 굿을 만들어준 그 주인네? 어찌하여 이곳에 왔는지 묻지를 않느냐? 네, 염라대왕님. 첩들은 위부인의 명을 받자와 육관 대사께 문안하고 돌아오는 길에 돌다리 위에서 성진과 더불어 화합하는 일이 있었나이다. 그 일로 육관 대사께 없어 위부인께 글월을 보내어 첩들을 잡아 대왕께 보내라 하셨기로 이렇게 왔나이다. 바라옵건대 대왕께서는 자비를 베푸사 첩들을 좋은 땅에 태어나도록 해주시옵소서. 알았느니라. 개 듣거라. 당장 9명의 사자를 불러오도록 하여라. 예. 성진과 팔선녀는 잘 듣거라. 예. 너희들은 사자들을 따라서 인간계로 나아가거라. 염라대왕이 말을 마치자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전각 앞을 스치더니 9사람을 공중으로 휘몰아 올려 사면 팔방으로 흩어지게 했다. 벌을 받고 인간으로 태어난 성진과 팔선녀는 다음과 같은 몸으로 태어나 일생을 살게 된다. 성진은 회남 수주현에 사는 양처사의 아들 양소유로 태어났고, 팔선녀는 각기 진채봉, 계서몰, 적경홍, 정경패, 가춘운, 이소화, 심효연, 백능파로 살게 된다. 인간 세계에서 양소유는 차례대로 팔선녀를 만나 인연을 맺는다. 출세길도 열려 양소유는 과거에 급제한 후 절도사 예부상서의 벼슬을 거쳐 토본왕이 침범해 왔을 때는 대원수가 되어 출전해 큰 승리를 거두게 된다. 토본왕을 물리치고 돌아온 양소유는 위국공에 봉하여지고, 인간 세계에서 양소유는
이처 육첩을 거느리고 일가 활락한 가운데 부귀와 영화를 마음껏 누린다. 하지만 어느 날 생일을 맞아 종남산에 올라가 8 미인과 가무를 즐기던 양소유는 역대 영웅들의 황폐한 무덤을 보고 문득 인생의 무상함을 느껴 비회에 잠기는데 허무하고 허무하도다. 부귀 영화가 다 무엇이야. 한 번 눈 감으면 저렇게 황폐하게 변하는 걸. 대감, 날이 찹니다. 그만 돌아가시옵소서. 예, 그렇게 하시옵소서. 너무 성하면 쇠하고 너무 가득하면 넘치기 쉬워. 이제 나는 벼슬에서 물러나야겠다. 장상공후의 벼슬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온데 어찌 벼슬에서 물러나려 하십니까? 장상공후의 영화와 공명부귀의 즐거움이 다 무엇이요? 아니, 장상공후의 영화와 공명부귀의 즐거움이면 그만이지. 또 뭐가 있단 말입니까? 다 부질없는 짓. 저기 무덤을 보시오. 후손들이 돌보지 않아 폐허가 된 저 무덤을 보란 말이오. 한때는 천하를 호령하던 저 영웅들도 눈 감으면 한 줌의 흙으로 변하는 것. 벼슬에서 물러나시든 뭘 하시든 대감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대감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양소유는 임금에게 벼슬에서 물러나겠다는 상소를 올렸다. 임금은 친히 붓을 들어 화답을 했는데 내용인즉 양소유의 벼슬을 승상 위국공에 태사 벼슬을 더 봉하시고 상급으로 5,000호를 더 내리면서 아직은 승상의 직위를 갖고 있으라 하시었다. 양소유는 더욱 성은이 감격하여 머리를 조아려 감사하고 가소를 거느려 거처를 이궁으로 옮겼다. 이궁은 종남산 산속에 있으며 누각과 정자가 화려하고 경치가 아주 기이하여 마치 삼신산의 선경 같았다. 그러나 쇠잔한 석양볕이 거친 숲을 사이로 희미하게 비치는 것은 진시황의 아방궁이요. 서쪽을 바라본 적 바람은 수풀을 스치고 저무는 구름송이가 산을 둘러싸니 이런 곳 한무지의 무릉도원이요. 동으로 바라본 적 옥난간 머리에 다시 기댈 사람이 없는 곳은 바로 현종 황제가 양귀비와 더불어 논이시던 화천궁이니 슬프다. 이 세 군주가 모두 다 만고의 영웅이시거늘 이제는 어디 계시는고? 대감, 어디 계시옵니까? 대감, 여기 계시옵니다. 바람이 찹니다. 안으로 들어가시옵소서. 왜들 나오셨소? 요즘 들어 약해지신 듯 하옵니다. 상공께서 일찍 공명을 이루어 부귀를 오래 누리시오문 세상 사람이 한 가지로 일컫는 바입니다. 게다가 국화꽃잎을 술잔에 띄우고 미인이 자리에 가득하니 이 역시 인생의 즐거운 일이거늘 목소리 너무도 처량하여 첩들로 하여금 눈물을 참을 수 없게 하오니 이 어찌된 일이옵니까? 내가 부귀 영화 누렸으면 잘 알고 있어. 미천한 선비로서 성군께 은덕을 입고 벼슬이 장상에 이르며 또 부인과 낭자들과 더불어 만나 두텁고 깊은 정이 늙도록 친밀하니 만일 전생에 기약하지 않은 연분이면 능히 이에 이르지 못하리라. 그러하온데 어찌 그리 약한 모습을 보이십니까?
지난번 영웅들의 폐허가 된 무덤 때문에 그러시옵니까? 나 또한 먼 훗날 저 영웅들의 무덤과 같을 거예요. 이러보건대 사람이 살아있는 것은 순식간이 아니리요. 나 마음이 허망하여 이대로는 못 있겠어. 조만간 인간관계의 괴로움을 벗고자 호련히 떠나고자 하오. 제가 떠나다니요. 어디로 말입니까? 다만 그대들과 더불어 반평생을 상종하다 멀리 이별하게 기로 비참한 마음이 드는구려. 상공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잠시 떠나려 하시니 어찌 한일이 정하신 바 아니오리까. 접들 형제 파리는 마땅히 깊은 규중에 한 가지로 거처하여 조석으로 부처님을 배웁고 상공께서 돌아오시기를 기다릴 것이옵니다. 상공께서 이번에 가시면 반드시 밝은 스승을 만나고 어진 벗을 만나 큰 도를 이루실 터이오니 엎드려 바라옴은 상공께서 도를 터득하신 후에는 먼저 첩들을 가르쳐 주옵소서. 알겠소. 내일 떠날 것이니 오늘은 모든 낭자와 더불어 취하도록 술을 마시리라. 듣거라. 오늘 밤은 취할 것이니 술을 갖고 오도록 하여라. 첩들도 마땅히 각기 한 잔씩 받들어 상공을 전별하오리다. 아니, 누가 오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곳은 깊은 산중에 있어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차림새로 보아 스님 같습니다. 스님이 우리 집에 웬일이지? 산중 사람이 대승상을 배웁니다. 아니, 대승상이라니요. 그냥 제 이름 양소유로 불러주시옵소서. 그런데 대사는 어느 곳에서 오셨나이까? 양소유는 평생 친구를 알지 못하십니까? 아니, 일찍이 귀인은 있기를 잘하더라 하던데 과연 그러하오이다. 대감, 스님이 무례한 듯 하오니 물러가라 하시옵소서. 예, 천하의 상공께 저런 말을 하다니 그냥 가라 하소서. 아니요. 어디서 뵌 듯도 하고. 제가 대사님을 뵌 적이 있습니까? 이상하네. 혹시 제가 지난날 토본국을 칠 때 꿈을 꾼 일이 있는데 그때 용왕의 잔치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잠시 뵈었던 대사 아니십니까? 옳도다, 오라. 그만이 옳거니와 다만 꿈속에서 한 번 본 것만을 기억하고 10년 동안 같이 살던 일은 기억하지 못하니 누가 양소유를 총명타하리요? 10년을 같이 살다니요. 소인은 15, 6세 이전에는 부모의 슬하를 떠나지 않았으며 16세에 급제하여 이어서 징명을 받았으니 동으로 연나라 사신으로 가고 서로 토본을 정벌한 밖에는 일찍이 경사를 떠나지 아니하였거늘 언제 스님과 더불어 10년을 상종하였겠나이까? 상공은 아직도 춘몽을 깨지 못하였도다. 춘몽? 그럼 소인이 꿈을 꾸고 있다 하셨습니까? 그렇소. 그럼 스님은 소인이 춘몽을 깨게 하실 수 있나이까? 그는 어렵지 않소이다. 응? 이윽고
손에 잡고 있던 석장으로 돌란간을 두어 차례 두드리니 갑자기 내 골짜기에서 구름이 일어나 놀이터를 뒤덮는지라. 지척을 분별치 못하니 양소유가 정신이 아득하여 마침 꿈을 꾸고 있는 듯 하기에 한참 후에야 소리를 질러 외치기를 스님! 어찌하여 올바른 방법으로 소인을 인도치 아니하고 이상한 환술로 희롱하시나이까? 말이 끝나기도 전에 구름이 걷히는데 노승은 간 곳이 없고 좌우를 돌아보니 팔랑자 또한 간 곳이 없는지라 매우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다시 누대와 많은 집들이 일시에 없어지고 자기의 몸뚱이는 한 작은 암자 속에 포단 위에 앉았으되 향로의 불은 이미 꺼지고 지는 달이 겨우 창가에 비치고 있었다. 아니, 이 계단 뭐야? 여기가 어디지? 아니, 내 목소리, 얼굴, 내가 젊어졌어. 손목엔 이게 뭐야? 염주잖아. 성진이 서둘러 세수하고 옷차림을 정지한 뒤에 법당으로 나아가니 다른 제자들이 이미 다 모여 있었다. 대사가 소리를 높여 묻기를 성진아, 성진아. 네, 소승 성진이옵니다. 그래, 인간계의 재미가 과연 좋더냐? 스승께서 하룻밤에 허망한 꿈을 불러 소승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스승의 깊은 은혜를 천만 겁을 지나도 가히 갚지 못할 줄로 아나이다. 내 마땅히 금강경에 큰 법을 베풀어 네 마음을 깨닫게 하려니와 잠시 후 새로 올 제자들이 있으니 너는 기다리렸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지기 도인이 손님들이 왔음을 아뢰었다. 뒤이어 위부인의 시녀 팔선녀가 대사 앞에 나와 합장 배례하고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제자들이 비록 위부인을 모시고는 있으되 배운 바 없사와 망령된 생각을 억누르지 못하여 욕심이 잠시 고개를 쳐들었사옵니다. 무거운 죄악이 뒤따라 이르러 인간계의 헛된 꿈을 꾸되 깨워주는 사람이 없잡더니 대자대비하옵신 스승께서 저희를 깨워 다시 데려오시니 감격하였나이다. 어제는 위부인의 궁중에 가서 하직하고 이제 돌아왔으니 스승께서는 저희들의 묵은 죄를 사하시와 각별히 밝은 가르치심을 드리우소서. 밝은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팔선녀의 뜻이 가상하나 불법이 깊고도 힘들어 팔선녀가 깨우치기에는 힘드니 물러들 가거라. 아니옵니다. 못들 아니냐. 당장 얼굴의 분을 지우도록 하여라. 예. 얼굴의 연지와 분을 씻어버리겠사옵니다. 구름 같은 머리도 깎아버리겠사옵니다. 육관대사님, 저희들 제자 8인이 이미 얼굴의 모습을 고쳤사오니 이제부터 맹세코 스승의 가르침과 분부를 게을리하지 않겠나이다. 좋도다. 너희 8인이 이렇듯 달라질 수 있으니 어찌 감동치 아니하겠느냐. 백호빛이 세계에 쏘이고 하늘꽃이 비같이 내리더라. 경문의 강론이 끝나자 성진과 8명의 여승은 일시에 불법을 깨닫고 생겨나지도 않고 죽어 없어지지도 않을 정과를 얻었다. 육관대사는 성진의 계율 지킴이 착실하고 순숙함을 보고 이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르기를 내 불법의 전도를 바라고 중국으로 들어왔는데 비로소 정법을 전할 사람을 얻었으니 이제 나는 돌아가리라. 성진은 염주와 바루,
정병과 석장 그리고 금강경을 받아라. 네, 대사님. 이제 나는 돌아가노라. 이윽고 육관 대사는 선역 하늘을 향해 떠났다. 그 후로 성진이 연화도량의 대중을 거느려 크게 교화를 베푸니 신선과 용신과 사람과 귀신이 한 가지로 존경하기를 육관 대사에게 하듯 하고 8사람의 여승들도 성진을 스승으로 섬기어 깊이 보살의 태도를 터득하니 마침내는 9사람이 함께 극락세계로 가게 되었다. 네, 구운몽은 9사람이 함께 극락세계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자, 연세대학교 국문학과 설성경 교수님 나와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교수님 중간에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인간세계의 일은 나레이션으로 처리를 해서 좀 상당히 아쉽지만 그 인간세계에서는 뭐 굉장한 부귀 영화를 누리는군요. 그렇죠. 근데 그 부귀 영화란 게 결국은 첫 번째 한 남성과 8여성이 네. 정말 전혀 질투와 갈등이 없이 사랑을 한다는 것. 네.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소위 말하는 출세, 관리로서의 출세를 엄청나게 하게 됩니다. 네. 황제 다음에 신하로서는 재상의 지위를 가게 되는 거고. 그다음 그 과정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대화를 나누고 또 좋은 음악을 듣고 소위 문화적 생활에 네. 극치를 또 향수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요소들이 소위 말하면 부귀를 함께 누리는 그런 얘기다 네. 할 수 있습니다. 그 이 작품을 보면요, 전체적으로 이제 불법에도 귀의를 하게 되고, 네. 그래서 불교 소설이라는 느낌을 주지만 또 도교도 있고 유교도 들어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최상의 장점은 최고의 불교적 이야기, 불교의 최고의 철학적 얘기를 가지고 있고, 네. 그것과 함께 육아적인 면에서도 최고의 얘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주인공 이름이 성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쪽에서 본다면 불교 공부를 하는 삼위성의 이름인데 성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리학 시대, 조선시대 만들어진 거 아니요? 작가가 성리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가장 순수한 상태, 그것을 성진이라고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성리학의 그 인간의 철학적, 육아적, 도덕의 최고치, 그다음 인도의 불교, 대성 불교의 최고치가 지금 만나 있는 거예요. 그런 점은 우리가 세계 내놓아도 이 작품이 전혀 밀리지 않는 최상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야, 오묘하게 많은 것들이 결합되어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결과물인데, 그런 김만중의 구운몽이 어쨌든 뭐 세계에 내놔도 손색이 없다라고 평가를 하고 계시지만 우리 문학사에서 차지하는 위치라고 할까요? 어떤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이 작품이 창작되게 된 배경이 그 서포 김만중 선생께서 젊은 숙종, 20대의 젊은 숙종 앞에 가서 소위 우리가 잘 아는 장희빈 사건. 네. 젊은 숙종이 장희빈에게 너무 빠지니까 개인의 사랑은 괜찮은데 이거는 국가적인 문제고 그것이 인사권에까지 미친다면 국민에게 큰 피해가 옵니다. 이걸 발언을 하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젊은 임금으로서는 그걸 못 사귀니까 이 50대의 자기가 모시고 있던 선생을, 서포 선생을 귀양을 보낸 거예요. 귀양을 가서도 다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임금님 그러면 안 돼요. 그 얘기를. 왜? 양소유가 발선녀를 다 멋있게 거느렸지만 결국은 그 위에 있는 것 위대한 깨달음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젊은 임금님께 사랑만이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도 이런 멋진 사랑으로 가십시오. 서로 질투하지 않는 사랑. 8명도 같이
화합할 수 있는 사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근데 그게 인간적으로는 참 쉽지 않은 그렇겠죠.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네. 비유적인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건 겉에 있는 얘기고 속으로는 양소유가 임금님의 비유입니다. 8명의 여성은 처첩은 신하들이에요. 네. 각기 다른 지역에서 다른 처지에서 8명의 여인이 한 남성을 가장으로 섬기듯이 화합하듯이 여러 성격을 가진 당파를 뛰어넘은 그런 훌륭한 신하들을 인재들을 모아서 임금님이 멋진 정치를 한다면 그 나라는 행복한 나라요. 이것이 밑에 깔려있는 또 더 큰 주제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교수님의 이런 설명을 들어보니까 저도 이 구운몽을 좀 다시 한번 제대로 찬찬히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구운몽을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드셨죠? 네, 아직은 완성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세계인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고전, 구운몽의 애니메이션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좀 구운몽이 우리나라 국민들만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인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소설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소설이잖아요. 네. 예, 그러기 위해서 또 교수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서 세계의 고전이 꼭 될 수 있도록 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달에는 오래된 것, 그래서 더 가치 있는 고전 소설과 함께 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교수님,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국문과 설성경 교수였습니다. 오늘 전 놀라운 사실을 또 하나 발견했습니다. 아기가 세상을 배울 때도, 철수영이가 진도를 나갈 때도, 철수바둑이가 친해질 때도 꼭 필요한 것이 있죠. 만지기와 반응하기, 그게 바로 햅틱이죠. 만져라, 반응하리라. 애니컬 햅틱. Don't play love. 애니컬. 산스크리트어로 나마스테에는 나의 영혼은 당신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이런 뜻이라고 하죠.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 나마스테. 인간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단어가 아닐까 싶네요. 다음 시간에는 지난 5월 5일에 타계하신 고 박경리 작가의 불신시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독서실 김만중의 구운몽 편, 기술 이흥규, 극본 서현이, 제작 이계창, 진행에는 저 김경란이었습니다.